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내 일부 학교가 급식 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가 급식 물품을 입찰에 붙이면서 공고한 설명서입니다. 급식에 필요한 가공식품들을 나열하면서 상세한 성분 함량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식품의 성분이 특정 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입찰에는 사실상 해당 업체의 제주시와 서귀포지사 두 군데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낙찰 예상가의 96%에서 99%를 써낸 뒤 그대로 낙찰받아 가공식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왔다는 게 다른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옛날부터 수익 계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셨죠, 하기는. 우리가 만약에 찍으면 학교에서나 그쪽에서 왜 찍었어요? 거기 품목이 아닌데 이렇게 말 나와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급식 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성분을 명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먹이고 싶으면 제가 어느 것 이상을 그게 그 상세 설명에 되어 있어야 그 재료를 제가 납품받을 수 있지, 그런 상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검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내 급식 재료 납품업체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제주 시내 학교 50여 곳이 특정 업체와 입찰을 담합해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추진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자본 조달 계획이 담긴 금융약정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청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변덕스런 여름 날씨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냅니다. 주인은 쓰레바지까지 꺼내 물을 퍼내보지만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불과 3, 40분 만에 물이 차오른 지하 점포 바닥에는 이렇게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봐서는 한 3, 40분 사이 그때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정오쯤. 시간당 112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불과 2시간여 만에 16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11시 55분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는 불과 40분 만에 호우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상가는 물론 주택과 학교, 도로 등 10곳이 침수됐고 한라산에서는 둘레길을 걷던 60대 부부가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특히 강한 천둥과 함께 번개가 떨어져 국궁장과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장난 아니게 그거는 한 1시간 가까이 우르릉캉캉 차단기가 내려갈 정도로 계속 올리면 또 내려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호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는 며칠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간에도 운영하는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조명이 밤을 밝힌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늦은 밤까지 해변에 자리를 잡고 불어오는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시원스레 물속으로 뛰어들며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의 후텁지근함을 날려봅니다. 밤바다를 수놓은 고깃배들의 불빛을 배경으로 이번 여름에 영원한 추억도 남겨봅니다. 저희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해서 굉장히 더운데 제주도도 낮에는 좀 더웠는데 밤 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한낮에는 텅 비었던 광장에도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산책에 나서며 잠 못 드는 밤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농구 코트에는 한낮의 열기만큼 뜨거운 젊음들이 몸을 부딪히며 열대야를 이겨냅니다. 더울 때는 뭘 해도 더운데 그럴 때는 그냥 운동해서 땀 쫙 빼서 기분 좋게 시원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열대야는 43일, 서귀포시 지역은 35일로 전국 평균보다 3-4배나 많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일이나 발생한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병원 치료를 받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열사병으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명, 열경련 4명, 열사병 2명입니다. 제주도는 폭염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오랫동안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살다 제주로 건너온 남방 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0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과의 작별이 아쉬웠는지 잠시 되돌아오기도 했지만 4년 전 먼저 방류된 친구 제돌이를 찾아서 힘차게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금등이와 대포가 2달간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온 해상 가두리. 닫혀있던 수중 그물을 열자 돌고래들이 차례로 가두리를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 금등이가 훈련받던 가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곧 넓은 바다로 힘차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2마리 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방류를 결정을 했고요. 물속에서 지금까지 사냥하는데도 능력에 이상이 없었고요. 적응 훈련 초기에 금등이와 대포는 살아있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 먹이 사냥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대포는 결막염 의심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대포가 이제 한쪽 눈이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데 야생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는 살아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돌고래의 귀향을 앞두고 최근에는 남방 큰 돌고래 80여 마리가 가두리 인근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등이와 대포의 지느러미에 새겨진 번호를 통해 자연에 잘 적응하는지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금등이와 대포가 바다에 방류되면서 서울 대공원에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7마리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보호구역을 설정해 야생 돌고래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국내 7개 수족관과 전시관에는 39마리의 돌고래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맺은 협약서에 요금 인상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명시된 데다 제주항공이 주요 고객인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50개의 섬을 탐방한 섬 전문가가 이를 13권의 책으로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가 고향인 이재원 연구원. 대도시에서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여수 백야도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섬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25년 동안 섬 탐사에만 매진해 전국의 섬 447곳을 3번씩이나 찾아다니며 기록한 책 한국의 섬을 출간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48개 섬 등 전국의 섬을 소개하는 13권의 책에는 그의 인생 2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섬의 역사, 문화, 인문, 사회, 지리, 민속, 인프라, 여행지 그런 종합적인 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씨는 섬을 돌아다니며 열악한 현실을 보고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임채욱 교수와 함께 지난 5년간 진행했던 섬 복지 프로젝트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해 섬 지역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그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이재원 연구원이 섬복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를 주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뼉을 같이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이번 정권 임기 내에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뱃삭이 시외버스 4배, 5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도저히 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이제는 섬 관련 어플을 만들어 섬 문화 콘텐츠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이재원 연구원. 섬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네, 어제 남부 지역에는 160mm 넘는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가량인데요. 하지만 강수량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기수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출근길 최저 기온은 25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북부 지역의 기온 27도에서 2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지만 낮에는 모두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뿌연 방무가 깔려 있는 곳이 있는 만큼 장거리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김포와 청주,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편 이용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소나기에도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북한과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76살 강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학생의 출석 일수를 허위 입력한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30살 박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18살 박모 군이 졸업을 앞둔 지난해 2월 이틀 동안 결석을 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전산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학교 측은 전산 입력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현장 소장과 시공업체 7개사를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는 21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심의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당론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공개 질의를 통해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